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7월 11일에 열리는 UFC 264 코너 맥그리거 대 더스틴 포이리에 대 코너 맥그리거의 경기인데요. 지난 2차전에서 포이리에가 맥그리거를 KO시키면서 이번 3차전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포이리에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너 맥그리거는 본인의 훈련 영상을 통하여 컨디셔닝 트레이닝과 복싱 그리고 발차기 등등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인스타에서 자신이 4라운드에 포이리에를 하이킥으로 KO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포이리에는 인터뷰에서 맥그리거가 자신에게 카프킥을 먼저 구사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고, 포이리에 자신은 2차전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3차전 또한 자신이 맥그리거를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 3차전 시합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코너 맥그리거가 포이리에를 상대로 카프킥 방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이번 포이리에와의 3차전에서 정말 카프킥 파괴법으로 본인이 먼저 카프킥을 구사하려는 전략을 들고 나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차전에서 포이리에의 카프킥에 완벽하게 무너졌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 포이리에의 카프킥을 방어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준비했을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너 맥그리거가 이번 3차전을 위해서 준비해 나올 수도 있는 몇 가지 카프킥 방어법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탠스의 변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경기이긴 하지만 코너 맥그리거와 더스틴 포이리에의 첫 번째 1차전 경기를 리뷰해보면 분명 코너 맥그리거의 스탠스는 2차전처럼 몸의 중심이 앞을 향하고 있는 복싱 스탠스가 아닌 앞발과 뒷발의 중심이 약 50대 50 또는 60대 40 정도의 일명 가라데 스탠스를 기반으로 싸웠습니다. 이 말은 거리 감각이 좋은 코너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의 주먹이 닿지 않는 먼 거리, 즉 포이리에가 카프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 카프킥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압박을 하는 중에 가장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라데 스탠스에서 나오는 백스텝을 사용하였고, 맥그리거는 1차전 경기에서 포이리에의 카프킥을 2차전보다는 여유롭게 피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확인해보니 꽤 많은 분들이 포이리에가 맥그리거와의 2차전을 위해서 갑자기 카프킥을 들고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포이리에는 지난 맥그리거와의 1차전에서도 분명 카프킥을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워낙 빨리 끝나서 포이리에가 카프킥을 많이 사용은 못했죠. 그렇다면 이번 3차전 경기에서는 예전처럼 가라데 스탠스에서 여러가지 킥을 구사하던 코너 맥그리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코너 맥그리거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블릭 킥입니다. 원래 맥그리거는 경기 초반에 주먹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다양한 킥을 전략적으로 구사하여 상대를 뒤로 무르게 만들거나 압박을 줘서 참지 못하고 급하게 거리를 좁혀 들어오는 상대에게 오블릭 킥을 활용하여 상대의 공격 타이밍을 끊어주고 더욱 큰 실수와 어긋난 타이밍을 유발하여 확률 높은 카운터로 경기를 자신이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굉장히 인상적인 킥 경기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다양한 킥을 활용한 경기 운영을 2차전에서는 볼 수가 없었죠. 들리는 소문에는 파키아오와의 복싱 경기를 생각해두고 복싱 훈련에 올인했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고 패스. 그래서 이번 3차전에는 포이리에의 카프킥보다도 거리가 긴 밀어차는 형식의 오블릭 킥을 활용하여 포이리에의 카프킥을 차단하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맥그리거 본인이 잘 사용하던 기술이기 때문에 포이리에의 킥 타이밍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분명 경기 중에 감각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여 포이리에의 킥을 막아내거나 포이리에의 공격 타이밍을 끊어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솔직히 코너 맥그리거가 이 전략을 들고 나올 확률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바로 극단적인 디펜스 모드 또는 극단적인 카운터 모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차전 때 맥그리거 대 포이리에 그리고 정찬성 대 오르테가 이 두 경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압박을 구사했던 맥그리거와 정찬성 선수가 정말 많은 수의 카프킥을 맞았었다는 점이죠. 물론 정찬성 선수는 수십 대의 카프킥을 맞고 또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도 미친 정신력으로 5라운드를 마무리하며 KO패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코너 맥그리거는 1라운드에 몇 번 강하게 들어간 카프킥에 이미 앞발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2라운드에 코너는 코너에 밀려 포이리에의 양훅에 몰매를 맞아 KO패를 당하고 말았었죠. 자, 그럼 반대로 포이리에가 2차전에서 잘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싱 스킬에 자신이 있었던 맥그리거와의 앞손 잽 싸움에서 카프킥과 앞손 체크훅을 섞어주면서 맥그리거의 압박을 피해 다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신 코너 맥그리거의 인스타에서 맥그리거 본인이 4라운드에 하이킥으로 포이리에를 KO시키겠다고 한 말을 지키려면 맥그리거 자신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포이리에를 상대로 1, 2, 3라운드에 극단적인 디펜스 모드 그리고 카운터를 시도하면서 압박을 들어오는 포이리에의 다리에 본인이 먼저 카프킥과 오블리킥을 차주고 주먹거리에서는 앞손 잽 싸움을 맥그리거 본인의 페이스로 끌어간다면 본인이 예언했었던 4라운드 KO.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분석해본 맥그리거가 포이리에의 카프킥을 방어하기 위해 들고 나올 수도 있는 전략 3가지 알아봤고요. 어디까지나 이 모든 전략은 저의 뇌피셜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코너 맥그리거가 이러한 전략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이번 3차전 경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포이리에가 맥그리거를 상대로 들고 나올 수도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만들면 3차전 끝나고 리뷰할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